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 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희 쌤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잖아요. 다음 주예요? 네, 너무 네. 빠르죠.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좀 되게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그렇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그래도 비행할 때 해외에서 보냈던 게 그래도 조금 인상 깊었었던 우와. 것 같아요. 막 그 크리스마스 마켓 가고 좋았겠다. 따뜻한 와인 마시고 네. 이런 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뭐 하실 예정인가요? 가족과 함께 나홀로 집에 보면서 네, 은지 아니실 것 씨는- 같은데. 가족과 함께 네, 가족과 함께 보내는 네. 걸로. 네. 네. 은희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요. 이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경제적 자유가자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28살 여자입니다. 진로가 고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스펙을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학교는 전문대 전공 물리치료학과고요. 학점은 3.65점입니다. 자격증으로는 물리치료사 면허증,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한국사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력상으로는 병원 4년 2개월, 보건소 3개월, 의원 3개월 가지고 있네요. 또 추가 계획으로는요. 재경관리사 생각 중인데 필요한 자격증 있으면 추가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고민으로는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세무회계 쪽으로 이직하고 싶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학원을 통해서 10월에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취득한 상태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전공자에다가 나이가 많은 편이라 면접조차 안 잡히네요. 자소서가 문제일까요? 신입은 더 안 뽑는다고 해서 막막한데요. 울산이라 직장도 많지가 않아서 타지로 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공백기도 너무 길어져서 걱정도 되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잡다방 사연자분은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세무회계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국비학원을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은희쌤이 이분 전체적인 스펙 점검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분은 사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 네. 게 아예 전공을 하셨고 면허증도 취득을 하셔서 4년 2개월이나 일을 하셨어요. 네. 보건소에서 3개월, 뭐 의원에서 3개월 아마 그렇게 경력 쌓고 병원으로 최종 취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 물리치료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실제로 뭐 물리치료, 뭐 임상병리사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 직군들이 많은데 입사하셔서 생각보다 이제 체력적인 부분들도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봉급이라던가 뭐 인정받는 부분이라던가 좀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분들을 간간히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이제 이직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오늘 사연자분도 약간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네. 드렸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예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걸 버리고 새로운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그만큼의 좀 리스크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분은 그래도 국비지원 학원 다니시면서 전산회계, 전산세무 2급 이렇게까지 취득하시는 게 쉽진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재경관리사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기업들 중에 이제 지금 여기서 세무사 사무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전공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좀 나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실마다 굉장히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어서는 좀 경쟁력이 막 높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사연자분이 면접 기회조차 안 잡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나이 때문도 있겠죠? 그쵸. 네. 지금 이분이 28살이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보통 이 나이는 전문 학사 기준으로 네. 했을 때 조금 많은 편이시기는 한 거죠. 만약에 일반 학사라고 하시면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보통 나이는 30까지는 신입으로 종종 합격은 하시는 편이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중소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장님 마인드. 사장님이 뭐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 이러면은 뽑는 건데 만약에 기존에 이제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나이가 다 어리시다. 네. 전문학사 분들을 위주로 뽑으셔서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근데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혀
28이면은 되게 활발하게 취업이 되고 그쵸, 있는 네. 나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나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괜찮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계 총무 직군, 그러니까 경영 지원 안에 이제 총무 네. 그리고 이제 회계, 재무 이렇게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는데 이런 중소규모나 좀 소규모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전문 학사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 출신 분들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이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너무 경력이 너무 네. 달랐어요. 아. 그러니까 물리치료 쪽으로 4년이나 근무를 했고 그쵸. 회계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으셨을까 나이보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보면 그래도 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을 취득을 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취업이 좀 어려운 거면 또 어떤 앞으로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 직무로 이분이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더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경력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경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세무사 사무실 아무래도 소규모인 곳들이 많겠죠. 이제 중소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투입을 해서 업무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따로 명확한 교육 시스템이라던가 뭐 체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이전에 경력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뽑았을 때 바로 교육 없이 그냥 바로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조금 요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재경관리사까지는 총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차라리 이제 중소기업의 뭐 계약직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일단은 경력을 쌓으시는 게 필요한데 이게 참 어렵죠. 왜냐면 지금 이분도 사실 경력 쌓으려고 그러니까요. 지원하신 것 같은데 자꾸 떨어지시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쉽지는 않다라는 게 어지간히 보입니다. 아, 네. 그럼 오니 쌤이 말씀으로는 이 계약직으로라도 조그만 곳이라도 좀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팁을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중소 강소기업에서의 세무 업무는 경력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가요?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은 중소 강소기업이 경력을 더 보는 편이에요. 아. 왜냐면 그러니까 그러거나 그러니까 두 부류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러니까 네. 19살 올해는 아. 2004년생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러니까 바로 갓 졸업한 그런 친구들을 뽑는 어. 경우는 좀 많이 봤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 이들은 이직을 할 이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갓 졸업한 어린 친구들을 경력이 없다면 이제 그런 친구들을 뽑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무조건 경력이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짜실 때는 무조건 일단 계약직이나 인턴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 네. 뭐 인턴을 시작하실 때는 사실 이제 중소보다 조금 더 소규모, 그러니까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 이제 경영 지원이나 영업 지원 업무를 일단 청년 인턴이라도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사실 구인난이라고는 해요. 중소나 스타트업이나 구인난이라고는 하는데 구인난인 이유가 자꾸 그만둬 버리니까 네. 뭔가 다른 데로 갈 것 같은 사람들을 안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소나 스타트업의 어떤 인턴은 오히려 고스펙을 더 좀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 경력 쌓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아예 전직을 목표로 지금 전향을 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이쪽을 정말 원하신다면 스타트업 쪽이라던가 계약직을 뽑는 그런 경우에라도 일단은 먼저 지원을 해보셔서 그러니까 네. 정규직 뽑는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력을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셔서 경력 쌓고 옮기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경력을 쌓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연자분이 그럼 회계, 재무, 뭐 총무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면 좀 어떤 방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솔직히 이거 사연 보면서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세무사 사무실이나 일반 중소 회계 재무 이쪽보다는 저는 공단이나 이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분이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병원 4년 2개월이면 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체계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물론 업무 강도는 높았겠지만 그런 시스템들을 경험을 하시다가 이제 좀 더 규모가 작은 소규모 단위의 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만약에 이직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체계나 시스템이 명확하고 일단 병원에서의 근무 경력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인정도 받고 자소서에도 좀 쓰고 면접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공단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네.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기업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사실 전공이나 학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쪽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한국사 1급 갖고 계시죠. 전산회계 그리고 컴활까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학 능력이랑 그리고 이제 컴활 한 1급 정도만 리뉴얼 하시면 네. 충분히 공기업으로도 지원을 해보실 수 있는 어. 가능성이 있고 나이도 충분합니다. 네. 공단이나 공기업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네. 또 울산을 거주하시잖아요. 네. 산업인력공단 행정직은 어떤가 좀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어. 근데 산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필기가 쉽지는 어려워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마음을 좀 네.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 공단이나 공기업도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기업도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네. 산인공이나 산업인력공단, 뭐 건강보험공단, 뭐 코레일, 뭐 아니면 한전 이런 좀 큰 규모의 공단이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공기업들은 솔직히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필기. 그냥 무조건 필기 공부를 하셔야 되는 쪽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NCS만 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분은 지금 뭐 면허증도 있으시고 하니까 조금 약간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밖에 이제 지역 산하에 있는 공단들 특히 이제 울산 지역에 있으면 울산 지역에 있는 뭐 도시공사도 있을 수 있고 철도공사 아니면 문화재 재단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공단들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병원 행정직으로도 사실 지원은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일단은 공단으로 만약에 이제 좀 소규모 공단으로 지원을 하실 때는 사실은 필기보다는 NCS 정도만 공부하시고 관련된 경력을 여기도 사실 경력을 쌓으셔야 하는 건데 결국에는 공부 아니면 경력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공단 쪽은 경력을 쌓기가 굉장히 쉬운 게 보통 블라인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인턴부터 한번 지원을 해보셔서 행정직군으로 아예 좀 전향을 하시는 거죠. 회계에 국한되기보다는. 그래서 우선은 뭐 시청이나 지역 뭐 공공기관 쪽에도 사무나 행정 보조 쪽으로도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뽑고요. 계약직도 많이 뽑고요. 그리고 병원 행정은 정말 계약직도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약직으로 일단 들어가셔서 NCS 공부하시면서 영어 공부 정도 하시면 경력도 쌓이고 이제 뭐 NCS 공부 감도 좀 쌓이고 영어 능력도 있으니까 이후에는 좀 편하게 지원을 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공부하시기 조금 어려우시면 저는 후자를 조금 더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이나 공기업을 좀 지원하면 좋겠다. 어학 성적과 컴활 1급을 좀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공단이나 공기업을 지원하는데 더 필요한 것들도 있을까요? 우선 공기업 공단 지원하실 때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자격이 어떤 게 필요한지 뭐 필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자격은 그냥 4종 세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단 공기업 일단 한국사 1급, 컴활 1급 그리고 어학은 800점 이상을 넘기셔야 돼요. 예전에는 700점대만 넘겨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상향 표준화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보는 공단 예를 들어 관광공사나 인국공 같은 경우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850점 이상을 넘으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도 필수로 거의 보는 편이기 때문에 가점 사항에서 그것도 같이 갖추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한국어 나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그런 자격증들도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기본은 한국사 컴활 영어거든요. 근데 컴활도 2급이랑 1급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2급은 가점이 뭐 1점만 주면 1급은 가점 5점 주고 이러거든요.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근데 그만큼 난이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컴활 1급 취득하시는 데는 2개월. 그래서 지금이 딱 그 학생분들한테는 이제 겨울방학 시작이고 또 이제 지금 되게 열심히 놀 때잖아요. 이럴 때 이제 토익을 보셔야 돼요. 이럴 때 12월이 대박달인 거 아시죠? 그래요? 왜냐면은 다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토익을 빨리 보시면 신청해야겠네요.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하실 저도 신청 한번 해볼까요? 이게 1월이랑 2월에는 취준생들이 이제 다 3월에 이제 뭐 취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 그때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12월에 등록하시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일을 잘 보셔야 하고 컴활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있습니다. 이 밖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필기도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보면 그 정말 완전 제대로 중무장한 공부를 하기로 중무장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시는데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일단 NCS가 제일 기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공기업들은 다 NCS 그 직무 표준에 맞춰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NCS가 가장 기본인데 일단 NCS를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기본서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이랑 똑같아요. 토익도 이제 유형 RC는 완벽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서는 한 3회독 정도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형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민경채라고 해서 민간 경력 채용이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 피셋 유형 시험들이 있어요. 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11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거는 이제 7급에 일단 맞춰서 계속해서 풀이하는 네. 연습하시면 되는데 요거부터는 이제 같이 스터디를 통해서 하셔도 괜찮죠. 그래서 혼자는 그 의지가 안 서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좀 기네요, 7개월이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지원을 하시고자 하는 뭐 건보면 건보, 산인공이면 산인공, 이렇게 뭔가 그쪽에서 나오는 봉투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제 그걸 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분화돼서 나는 진짜 공기업에 꼭 갈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공 필기를 선택을 하셔야 네. 되는데 보통 경영 아니면 통합 전공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전공 필기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일단 그 다음 스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네. NCS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사연자분이 그 공단이나 공기업 지원을 하는데 준비를 하는 기간이 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쌤? 우선은 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진짜 빨리 한 케이스는 뭐 4개월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학교 다닐 때 네. 이미 뭐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격증들은 다 준비를 해놨고 네. 정말 NCS랑 이것만 한 건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 수리 쪽으로 조금 머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전에 내가 피스타 유형 공부를 해봤을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인 거니까 순수하게 딱 4개월이라고 말을 할 수는 네,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자격증 준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최소 3개월, 최소예요. 최소. 그리고 이제 NCS랑 전필 공부하는 시간도 최소 6개월인데 6개월의 기준은 하루 한 순수 공부 시간 9시간씩 했다라는 가정하에. 네. 근데 순수 공부 시간이 정말 집중하는 시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막 뭐 먹고 뭐 카톡하고 이런 거 다 네. 빼고 9시간. 아. 그러면 한 12시간 앉아 있어야죠. 그렇죠. 아. 그래서 아예 그냥 독서실 끊고 네. 그냥 공부 빡 하시는 거. 그게 사실 제일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길인데 네.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나이를 안 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봤을 때 길게 느리는 건 절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1년 좀 안에. 빠르게. 1년 네, 안에. 그래서 1년 안에 빡.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생각하시고 딱 임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하반기를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연자분이 공단이나 공공기업 선택할 때 또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이제 복지 쪽, 의료 쪽 관련된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 산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복지 쪽 공기업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1순위고요. 네. 그래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쪽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 어떤 심사평가원 이쪽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적합할 것 같고 네. 뭐 근로복지공단이라던가 이런 복지에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밖에는 이분이 이제 사실 전공필기를 선택을 하지 않으신다면 네. NCS만 보는 공기업들은 일단 다 지원을 하실 수 있겠죠. NCS만 보는 공기업들은 뭐 서울교통공사나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조폐공사 이렇게 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산하에 있는 공단들 같은 경우에는 NCS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은 본인의 전공에 따라 공기업 선택 기준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필기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하는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 그럼 최종적으로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네. 공단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중소기업이라던가 세무서 사무실은 네. 정말로 이게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게 이 네. 기업의 스타일 이게 다 그 사장님으로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여기서 잘 안 맞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면 되게 좋은 분을 만난다면 그건 되게 운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공단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명확한 시스템이나 복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금 이왕이면 조금 네. 공부하셔서 한 3, 4개월 더 공부하셔서 6개월까지는 공부를 하셔서 좀 더 안정적인 기업.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드셔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직업적인 기준을 좀 부합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쪽이 오래 다니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단을 좀 지원하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였습니다.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